지금 보시는 남성은 14년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건강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마라톤을 하는 남성은 위, 직장, 비장, 부신을 드러내고 소장, 대장, 췌장, 십이지장은 절반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은 섭씨 영하 20도의 살인적 추위 속에서도 반바지 차림에 맨몸, 맨발로 설원을 달리는데 50대 중반의 나이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전 영상에 이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에는 이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14년간 아무것도 먹지 않은 남성의 사례를 먼저 보죠. 그가 음식에 입을 댄 건 지난 2001년 새해 전야에 감자 샐러드와 케이크 한 쪽을 먹은 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책이 2016년에 출간되어 2001년부터 2015년까지의 14년간입니다. 이후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그 이후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의 이름은 베르너이고 독일 북부 태생으로 새아이의 아빠이자 화학 박사, 교수이며 스위스 연구소 고위 간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빛으로 사는 삶이라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음식을 먹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프의 친구가 방문했는데 그녀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보게 된 거죠. 화학 박사이기도 한 그는 본인을 가지고 3주간 실험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첫 일주일간은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았고 8일째엔 물을 탄 과일 주스만 약간 마십니다. 3주째가 되면서부터는 농축된 과일 주스만 마십니다.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가능하다고 믿으면 가능해져요. 14년 후 그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지금 훨씬 활력이 넘쳐요. 지구력도 강해졌고 피로회복 속도도 빠르고요. 아픈 적도 없어요. 집중력과 기억력도 훨씬 좋아졌죠. 전엔 8시간 이상 잠을 잤는데 지금은 5시간만 자도 충분해요. 독일의 나무위키 같은 사이트를 보면 그를 테스트한 내용이 나오는데 테스트 결과는 영양실조 상태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겉으로 보기엔 영양실조 같이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더 건강해 보이죠. 과학자들이 10일간씩 2차례에 걸쳐 저에 대한 실험을 하면서 혈압, 소변, 심장 박동수 등을 검사했어요. 제가 어떻게 음식을 안 먹고 살아갈 수 있는지는 저 자신도 아직 완전히 몰라요. 단지 음식도 마음의 문제라는 건 알고 있죠. 이 사람 말고 음식을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5천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사례로 가볼게요. 이들은 모두 자기 암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의 주인공인 내장을 모두 걷어낸 남성은 여러 번 언론에 소개된 적이 있는 황병만 님입니다. 그는 영상 첫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기관이 없는 셈입니다. 그는 28년 전에 병원에 갔고 직장암 말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직장을 모두 걷어냅니다. 하지만 사업가였던 그는 수술 후 몸이 회복되자 다시 과음을 하고 잠도 서너 시간밖에 자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다시 병원에 실려가는데요. 위암이 장기 전체에 퍼졌네요. 생존 가능성은 1%입니다. 12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끝나고 의사들은 그의 생존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장기들을 모두 드러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살아있는 걸까요? 그는 매일 밤 울먹이며 병실에 전화를 거는 딸의 목소리를 들으며 꼭 살아야겠다고 결심합니다. 1%라는 수치를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명 가운데 1명, 1000명 가운데 10명, 10,000명 가운데 100명이나 살아?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에 초점을 맞춰놓고 있으면 사망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 거꾸로 생존에 초점을 맞춰놓고 있으면 생존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 비슷한 생각은 비슷한 생각을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그는 소화기관이 없다. 그렇다고 소화시킬 방법이 아예 없을까? 그는 천천히 씹어서 입안에서 소화시킨다. 그는 아침에 깨어나면 즉각 일어서지 못한다. 부신이 없어서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일어설 방법이 아예 없을까? 그는 10분간 서서히 중심을 잡은 뒤 조금씩 몸을 가동시킨다. 3시간 정도 가동시키면 정상적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된다. 그는 처음엔
몇 발짝밖에 걷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그는 1년에 10km 마라톤을 7, 8회쯤 거뜬히 한다. 황병만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내와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여행도 가고요. 아직 단 한 번도 아내와 여행을 하거나 놀러 간 적도 없거든요. 이 사례들 모두 어떻게 가능할까요? 먼저 황병만 씨 사례에서 나온 책의 내용 중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꾸로 생존에 초점을 맞춰 놓으면 생존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 비슷한 생각은 비슷한 생각을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생존을 부와 성공으로 단어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부에 초점을 맞춰놓고 있으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 비슷한 생각은 비슷한 생각을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저에게 카톡이나 메일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사람에 따라 모두 다르게 답을 드리긴 하지만 만약 그 중에 정답만 고르라고 한다면 저 말을 고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게 되지 않죠. 아주 잠깐 평온해진 것 같지만 다시 현실에 대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그냥 정신승리한 것 같이 느껴지고 달라진 것은 없기 때문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각을 한다고 당장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건 절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죠. 그럴 때 생각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주변에 본인에게 있는 것에 감사하는 시간을 늘려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리고 오늘의 포인트인 생각을 비우는 시간을 가져보심을 제안드립니다. 생각을 비우고 나서 자기암시를 할 때 훨씬 효과가 좋은데요.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 쿠에는 두뇌의 생각이 멈출 때 자기암시를 하라고 조언합니다. 생각이 멈출 때 텅 빈 공간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올림픽 양궁 10회 연속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딴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활을 쏠 때 아마도 텅 빈 공간을 자주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활 시위를 당기고 관역에 집중한 뒤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좋은 점수가 나기 힘드니까요. 골프도 그렇죠. 생각이 많고 어드레스가 길면 대부분 굿샷이 나오기 힘듭니다. 세 번째 사례 주인공이 남아있죠. 50대 중반의 나이에 맨몸으로 설원을 달리는 사람이요. 그는 2시간 동안이나 얼음통 속에서 미동도 않고 앉아 있을 수 있고 북극의 얼음을 깨고 그 밑에서 오랫동안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정도의 날씨에서 보통 사람이면 몇 분 안에 몸의 기능이 망가져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멀쩡합니다. 얼음인간이라 불리는 그는 네덜란드의 윈 호프라는 사람입니다. 그도 원래 평범한 사람이었죠. 중년에 접어들어 정신적으로 방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티베트 불교의 전통적 수행법인 툰모를 배우죠. 툰모는 내면의 불이란 뜻입니다. 그는 북극 바다에도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니는 걸 보고 본인도 할 수 있다 생각하며 조금씩 차가움에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였기에 가능했다는데요. 레드우드 대학의 피커스 박사는 호프가 명상하기 전후의 혈액과 명상 중인 그의 혈액을 각각 채취해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박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명상 중에 그의 혈액에는 온갖 병균과 맞서 싸우는 단백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있던 겁니다. 거기다 호프는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미주신경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호프는 두렵지 않냐는 말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두렵다는 생각을 완전히 받아들이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몸 밖의 힘을 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호프는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으로 명상을 하면서 본인의 몸을 더욱 탄탄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명상과 연습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게 맞을까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생각이 멈추는 아주 짧은 멈춤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 멈춤의 순간에서 새로운 생각이 태어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에고의 작동 방식에 대해 책을 쓴 다시 삶으로 떠오르기의 저자이자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인 에크하르트 톨레는 에고를 놓아줘야 우리 안에 있는 신이 발현된다고 합니다. 즉 생각을 비워줘야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이 가득하고 가능성이 가득한 무언가가 활동을 할 수 있죠. 그럼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있죠. 그럼 생각을 비웠을 때 우리의 뇌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레스 페미 박사는 40년간 뇌파를 연구해온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는 온갖 방법을 써도 생각이 텅 비워지지 않았죠. 생각이 비워질 때 뇌파는 알파파로 바뀌게 됩니다. 그는 본인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 알파파로 잘 변하지 않았습니다. 2시간씩 12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시도해보고도 되지 않아 포기하겠다며 긴장을 완전 풀어버렸습니다. 모든 의욕도 사라졌죠. 왜냐하면 수년간의 연구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머리에 착용한 뇌파 측정 장치를 벗으려는 순간, 그때 알파파가 큰 폭으로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즉 모든 걸 내려놓는 순간 생각이 텅 비어버리는 거죠. 그런 뒤 이 순간을 어떻게 하면 오게 만들 수 있을지 연구하던 그는 끝내 뇌파를 알파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주문합니다. 두 눈 사이의 공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 즉시 알파파가 그려졌습니다. 두 귀 사이의 공간도 상상을 요청하자 마찬가지로 알파파가 나왔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공간을 상상해 보길 요청하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알파파가 나왔습니다. 몸속의 공간을 상상할 때 알파파가 나오게 됨을 알게 되었죠. 그것도 즉각적으로 말이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하고 습관적으로 몸속의 공간을 상상하며 생각을 텅 비워버릴 때 보이지 않는 흐름에 맡겨버리는 상태가 됩니다. 축구 경기를 포함해 모든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모여 있을 때도 느껴지는 흐름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아는 흐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혼자서 생각이나 명상을 할 때 본인이 세상의 전체적인 흐름과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가 궁금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게 어떤 날은 느껴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가령 뭔가 계속 일이 잘 풀리는 느낌과 그렇지 않은 느낌으로 볼 수 있죠. 세상의 흐름은 인간의 성장을 원합니다. 따라서 세상의 흐름에 내맡기면 성장이 되리라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간절함보다 더 효율적입니다. 간절함은 불안을 함께 동반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면 혹은 되지 않으면 본인에게 큰일이 나는 상황이 많기에 불안을 동반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다른 간절함도 분명 있죠. 그건 단어를 갈망이라 표현해 보겠습니다. 영상 뒤에 갈망과 욕심에 대해 나오게 되니 좀 더 지켜봐 주세요. 생각을 비워버리고 보이지 않는 흐름에 맡겨버리면 간절함에 따르는 불안이 없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될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그곳에서 피어오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였던 레스터 레븐스는 말했죠. 지금부터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진다. 내가 그것이 필요하므로. 그도 에고를 최대한 내려놓으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으며 직접 나서서 6개월 만에 10억을 만들어 오기도 했죠. 이렇게 생각을 비우는 시간을 저도 매일 아침에 가지는데 그 이후 경제적으로도 더 나아졌습니다. 해고당한 뒤 마이너스 통장으로 어떻게든 근근히 살던 제가 지금은 마이너스 통장이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으니까요. 아침에 베란다에 앉아 하늘을 보며 2분에서 3분 정도 그냥 멍하니 바라봅니다. 생각이 비워지길 바라면서요. 현실에서 오는 각종 나갈 돈들, 비용들, 인간관계에서의 부족.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좋은 집을 살고 싶다든지 하는 모든 생각들 말이죠. 물론 이에 대한 갈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해하거나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책에서 배운 대로 지금 가진 것에 항상 감사해야 하죠. 여기서 알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은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생각을 무조건 비우는 게 정답만이 아닙니다. 생각을 비웠을 때 그곳에서 새롭게 피어오르게 만들 것을 본인이 심어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암시가 중요합니다. 생각이 비워졌을 때 하는 자기 암시가 중요하죠. 생각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하는 자기 암시보다 몇백 배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갈 이정표는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세상의 법칙이 성장에 있다 해도 본인이 정한 갈 이정표가 없다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죠.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렸을 때부터 심한 학대 속에서 자란 여성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피가 줄줄 흐르도록 숟가락으로 머리를 때렸고
다리미로 팔을 지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더 심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자신감 없고 늘 기가 죽어 있는 사람으로 자랐죠. 사춘기 땐 알코올 중독으로 나쁜 짓을 서슴지 않았고 물건도 훔치고 남들을 괴롭히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남자를 만나도 정말 못된 놈들만 만나 돈도 뜯기고 맞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끝없는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녀는 가끔씩 술병이 뒹구는 방 안에서 밤하늘을 들여다보며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언젠간 좋은 사람이 나타날 거야. 언젠가는 날 구해줄 바른 사람이 나타날 거야. 그 사람으로 인해 난 변해갈 거야. 그땐 터무니없는 혼잣말이라 생각했죠. 몇 개월 뒤 친척 언니가 남자를 소개해 줍니다. 그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진 남자였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차이가 나서 그냥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도 그녀는 그가 왜 그녀를 좋아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 물어봤을 때 그녀에게 우울함도 있고 뭔가 이상해 보이는데 신기하게도 자꾸 끌렸다고 합니다. 그는 자상하고 제 아픈 과거에 놀라지도 않고 들어주고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눈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저를 병원에 데려가 알코올 중독을 치료해 주었고 쉬는 날마다 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지금은 제주도에서 골든 리트리버와 잔디마당에 있는 그림 같은 집에서 그와 살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녀는 하늘을 보며 생각을 비우고 그곳에 본인이 원하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 뒤로 즉각 반응이 오지 않았죠. 하지만 몇 개월 뒤에 그런 남자가 나타나고 나타난 것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애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기까지 했죠. 그리고 결혼해서 제주도에서 마당에 있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단순히 뇌를 알파파로 만들기 위해 생각을 비워서 그곳에 내가 원하는 것을 넣어야지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또 그게 아니라는 건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더 들어주세요. 뭐든지 집착은 좋지 않습니다. 집착은 보이지 않는 흐름을 방해하는 에고의 것일지 모릅니다. 에크하르트 톨레에 따르면 에고는 모든 것을 가지려 하는 작동 방식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것이 에고가 원하는가 아니면 진정 내가 원하는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본인에게입니다. 본인에게 질문한다는 것이 이상해 보이는 일이긴 한데 한번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처음엔 혼란할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던 잡생각들도 온데간데 없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잡생각이 없어지면 그때 계속해서 답이 나올 때까지 물어보셔도 되고 답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고 잠시 쉬셔도 좋습니다. 그러다 번뜩 나오게 될지 모르니까요. 진정 본인이 원하는 것을 본인에게 물어봐서 찾았다면 그것을 생각을 비운 텅 빈 공간에 넣어보심을 추천합니다. 분명 그것은 돈이 아닐 겁니다. 당연히 돈을 먼저 원하게 되죠.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답은 돈이 먼저가 아니게 될 겁니다. 돈은 그저 부산물입니다. 본인이 진정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면 우주가 알아서 돈을 본인에게 줄 겁니다. 다시 한번 레스터 레븐스를 인용할게요. 지금부터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진다. 내가 그것이 필요하므로. 본인이 진정 원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생각의 텅 빈 공간이 느껴질 때 자기 암시를 하면 효과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뒤를 돌아 생각해보면 저는 직장을 다닐 때 유튜브를 하면서 집에서 일하면 돈 벌고 싶다고 출퇴근하는 게 너무 싫다고 동료들에게 매번 말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저를 해고로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결국 저는 제가 생각한 대로 유튜브를 하며 집에서 돈을 벌고 있죠. 여기서도 돈은 부산물입니다. 저에겐 제가 스스로 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이 되길 꿈꿨으니까요. 꿈은 이루어졌죠.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기서 앞서 말한 간절함의 다른 표현인 갈망입니다. 갈망과 욕심은 다르다. 갈망은 순수한 사람이지만 욕심은 집착이다. 갈망하는 사람의 마음은 열려 있지만 욕심을 품은 사람의 마음은 닫혀 있다. 간절함에 불안이 있는 것과 간절함에 욕심이 있는 것이 아무리 간절하게 바라도 안 되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순수한 간절함, 갈망이라 표현한 것은 다릅니다.
현대그룹의 창업자 고 정주영 회장은 본인에 져서 이 아침에도 설렘을 안고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적부터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왜 일찍 일어나느냐 하면 그날 할 일이 즐거워서 기대와 흥분으로 마음이 설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아름답고 밝게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책에서는 이를 이렇게 풀이해 줍니다. 설레는 마음은 이럴까 저럴까, 될까 말까 등과 같은 잡념을 품고 있지 않다. 오로지 문을 활짝 열어놓고 결실을 맞이하길 기다릴 뿐이다. 즉 순수한 간절함, 갈망이죠. 설레는 간절함일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전 영상에 이어 김상우님의 와칭 2권입니다. 정신세계사에서 2016년 1월 22일에 발행되었고 이후 23년 3월 14일까지 26세가 인쇄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신 책이죠. 김상우님의 책은 읽을 때마다 사실에 근거한 사례들을 잘 엮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책도 술술 읽히고 내가 믿는 것이 역시 진짜였어 라는 확신이 더 들기도 해서 좋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하늘을 보고 명상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부처님, 예수님과 같이 되지 않기에 매일이 긍정과 부정이 싸우고 있습니다. 언뜻 행복한 순간조차 말이죠. 그 순간은 그때밖에 없는데 충분히 즐겨야 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팍 들면 그 순간도 못 즐기고 결국 이 생각으로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 불안감이 더 오기도 하고 매일이 긍정과 부정의 싸움입니다. 오늘도 제가 글을 쓰고 유튜브를 만드는 이유는 긍정이 단지 1이라도 이겼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오늘도 긍정이 단지 1이라도 이긴 하루가 되시길 희망합니다. 다음 편은 제가 지금 매우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입니다. 소원을 이루는 마력인데요. 처음 도입부부터 마음에 들었죠. 많이 기대해 주세요.